크리스마스였는데 굉장히 날이 추웠죠. 이제 눈도 오고 해서 모처럼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는데 저는 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계속 있으면서 보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올 한 해는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머리맡에 이제 양말을 놔두고 잤는데 선물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일단 오늘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올해 아마 마지막으로 저를 이제 보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날짜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보니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벌써 이제 올해가 거의 끝나와서 혹시 새해 계획 세우셨어요? 올해 이제 2023년 이제 새해 목표 이제 세웠던 걸 한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를 이제 가져와 보니까 올해 가장 많이 목표를 세웠던 거는 이제 1위가 건강, 2위가 이제 자기 개발, 뭐 취업, 여행, 뭐 취미생활, 독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혹시 세우셨어요? 전 여기서 건강이 1위라서 좀 속으로 조금 놀랐는데 건강이 1위고 이걸 어떤 내용이 있나라고 보니까 이제 건강이라는 거는 이제 큰 키워드고 이제 안에 있는 작은 세부 답변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운동하기, 뭐 다이어트, 뭐 좀 인스턴트 많이 드시는 분은 건강한 식단, 뭐 금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이것들이 건강에 포함되는 내용이면 1위가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새해 계획 다 세우셨어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새해가 되는데 건강에 대해서 혹시 계획 세우신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근력 운동은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일하면서도 틈틈이 이제 뭐 턱걸이를 한다든지 뭐 팔굽혀펴기, 뭐 스쿼트 이런 근력 운동은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유산소 운동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바디 프로필 찍고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유산소 운동은 잘 안 했었거든요. 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올해 이제 좀 제 체력적으로 많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느껴져서 내년에는 이제 제가 목표를 좀 유산소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 좀 달리기 같은 거.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달려본 적이 언젠지 기억나세요? 달릴 일이 사실 거의 없죠. 뛸 일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 탄다고 뛰고, 뭐 버스 시간 때문에 뛰고,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간단히 들으실 수 있게 건강에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허리 디스크. 다들 허리 디스크 아시죠?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허리라는 부분, 허리 짚어보세요 하는데 뭐 목이나 등에 손대시는 분은 없죠. 이제 엉덩이 위쪽부터 해서 이제 허리가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이제 크게 보면 사각형 이 하나하나를 척추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제 허리뼈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여기 파란색 조직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로 해놓은 파란색 조직. 이 조직을 허리 디스크라고 이야기해요. 파란색 이 조직이 디스크고, 디스크라는 거는 병명이 아니에요. 이건 몇 번 이야기해서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허리 디스크라는 건 병명이 아니라 이렇게 파란색으로 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이 조직을 디스크라고 한다. 그리고 이걸 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핵이라고 하는 이제 가운데 핵이 있고 이걸 이제 섬유륜이라는 조직이 감싸고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제가 저번 주랑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중추신경, 말초신경,
척수라는 중추신경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말초신경, 척추에서 나오는 척추신경이 옆으로 이렇게 가 있고,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이렇게 원을 이루고 있어야 할 디스크가 옆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처럼 이렇게 뒤로 튀어나오는 걸 말을 해요.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척추신경을 건드리게 되겠죠. 건드리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리거나 통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제 빨간색 이러한 부분들. 보통은 이제 4번, 5번. 허리뼈는 5개거든요. 지금 여기 청구리란 뼈 위에 여기가 허리뼈 5번, 4번, 3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구조인데 보통 4번이랑 5번 사이에 허리 디스크, 5번이랑 S1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허리 디스크가 많이 생겨요. 병원에서 보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했던 5번, 4번, 3번, 3번하고 4번 사이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공간 보이시죠? 이러한 공간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4번하고 5번 사이는 어때요? 지금 간격이 3번하고 4번이랑 다르게 조금 좁아져 있죠. 이러면은 병원에서는 아, 디스크 조직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더 정밀한 촬영을 정밀하게 알기 위해서 MRI를 한번 찍어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허리 디스크, 제가 원래 처음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허리 디스크의 좋은 운동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냥 가볍게. 머릿속으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운동들을 떠올리실 텐데, 이런 식으로 요가, 좀 과하게 허리가 꺾긴 했지만, 요가 동작, 그 다음에 요즘 뭐 필라테스도 많이 하시죠? 필라테스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데드리프트라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근력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이런 거꾸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뭐 협착 있거나 디스크 있으신 분들, 허리 거꾸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어떤 운동이 허리에 좋을 것 같으세요? 혹시 하고 있는 운동들 있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운동도 물론 다 좋은 운동들이에요. 이 거꾸리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거꾸리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던데, 거꾸리는 사실 권장은 아니에요. 거꾸리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앞에서 허리 디스크가 잘 생기는 부위가 4번, 5번 S1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꾸리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상체가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허리 척추뼈랑 척추뼈 사이가 좀 늘어나는 느낌은 나요. 근데 4번이랑 5번 S1 사이가 과연 늘어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척추뼈를 전체적으로 거꾸리는 늘리는 거지 해당 부위를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나서의 통증이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하고 좋아지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권장은 아니에요. 거꾸리 같은 경우에. 그 외에 뭐 필라테스, 웨이트 트레이닝, 뭐 요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허리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운동은 앞에서 제가 새 목표로 삼았던 러닝, 달리기예요. 오늘은 이 유산소 운동,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런 달리기 운동이 과연 허리에 좋을 것이냐. 한 논문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이제 호주의 디킨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이제 한 연구팀이 79명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달리기가 허리 디스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자료가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이제 대상자로 삼은 거는 25세에서 35세, 비교적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특별한 질환이 없고 달리기 이외에 다른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상자를 삼아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한 그룹은 이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주에 20km에서 40km 정도를 달리는 그룹. 그다음 세 번째 그룹은 50km 이상 달리는 그룹. 거의 뭐 선수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많이 달리시는 분. 이 세 그룹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결과 5년 동안 규칙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신 분, 달리지 않으신 분들. 좀 그룹 선정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분들 대상으로 이제 MRI를 촬영을 하고 그 MRI 결과를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결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안 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나타나져 있고 빨간색 그룹은 20km에서 40km 조깅을 한 그룹, 그다음 50km 이상 거의 선수처럼 운동을 한 그룹. 이 그룹으로 보면은 지금 그래프가 어때요? 흰색은 좀 밑에 있고 빨간색, 검은색은 조금 위에 분포가 되어 있죠. 이 지표는 이제 IVD, T2 타임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디스크에 수분이 많이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앞에서 MRI 상에서 이제 디스크 그 척추뼈랑 척추뼈 사이 간격이 조금 좁은 거 보셨죠? 디스크는 일정한 간격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해야 돼요. 디스크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디스크는 수분 조직이거든요. 결국에는 수분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디스크가 튼튼하고 좋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높을수록 이제 물이 많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디스크의 수분 함량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우리 허리에는 이제 친수성 물질이 굉장히 높게 분포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수분의 함량이 디스크에 굉장히 높아야 돼요. 이렇게 조깅을 한 그룹에서 그러한 수분 함량이 높더라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결과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T11, T12부터 해서 L5, S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한 디스크 한 조직에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더라 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추, 목뼈는 7개, 등뼈, 흉추뼈는 12개, 그 다음에 허리뼈는 5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는 T11이라는 거는 흉추뼈, 가슴뼈 11번, 그러니까 허리랑 맞닿아 있는 밑에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허리뼈, 이제 T12부터 L1, L2부터 L2, 그 다음 끝으로 가서 L5번부터 S1, 총골까지 이제 분포도를 나타낸 건데, 운동을 안 하는 그룹과 운동을 한 그룹 보면은 차이가 꽤 나죠. 확실히 흰색 그룹은 좀 떨어져 있고, 빨간색, 검은색 그룹은 높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밑은 이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기적인 부분에도 여기 허리 부분에서 좋아지더라 하는 이제 결과들, 그 다음에 수핵, 아까 말했던 핵이 이제 섬유눈에 감싸져 있는 구조가 되는데 수핵의 크기 같은 경우에도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운동을 하는 그룹에서 운동을 안 하는 그룹보다 비교적 높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크기에도 상당 부분 운동을 한 그룹이 좋더라 하는 이제 결과치를 보이게 되고요.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달리기 운동이 허리 디스크에 이제 물을 주고 밥을 주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왜 허리 디스크에 좋은 영향을 주느냐? 이제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달릴 때 발생하는 수직 부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달리게 되면 위아래로의 충격을 받게 되죠. 뭐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충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한 번에 확 하고 강하게 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격이 오다 보니까 안에 있는 디스크 조직이 살짝 살짝씩 움직이게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항하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커지고 디스크 조직이 커지고 지더라 하는 라고 이제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리가 스프링처럼 계속 움직이면서 지면을 차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충격이 우리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한 관절들이 튼튼해지더라.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가 펌프처럼 이제 계속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펌프 작용으로 이제 허리뼈에 있는 혈관으로부터 디스크에 이제 수분과 영양분도 공급이 되게 돼요. 여기 영양분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노폐물 같은 것들도 이제 배출이 되면서 생리적인 이제 대사 과정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디스크에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부하가 장기간 이제 계속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디스크 내에 단백질 동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디스크 조직도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지점에서 가장 수분, 흡수도 잘 되고 디스크에 좋은 자극이 많이 가더라 해서 이제 알아낸 건데, 이, 이 정도 속도가 이제 7.2km, 시속 7.2km라고 해요. 시속 7.2km라고 하면은 이제 헬스장에서 혹시 이제 러닝머신 걸어보신 분, 뛰어보신 분들 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7.2면은 그렇게 빠른 속도가 사실 아니거든요. 조금 잘 걸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약간 좀 빠른 속보, 경보 정도가 될 거고, 조금 잘 못 걸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가벼운 조깅, 가벼운 뛴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이란 7.2km, 뭐 사람 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무조건 7.2km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한 7.2km 정도 속도. 제가 앞에서 계속 달리기의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통증이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뛸 수 없는데 어떻게 지금 달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몸에 맞춰서 뛰면 돼요.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7.2km의 속도, 7.2km의 속도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그 정도거든요. 하실 때, 걸으실 때는 이제 옆 사람하고 대화할 정도가 아니라 좀 숨을 헐떡거리는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좀 빠르게 뛴다라고 느껴질 그 정도. 그리고 이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보다 보니까 하나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그래프화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밑에는 이제 근육의 크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척추 기립근과 다혈근, 장요근, 요방형근. 척추 기립근이라는 거는 우리 허리에서 이제 척추뼈 안에 척추뼈가 있고 양쪽으로 이제 두 갈래 보이는 거 아시죠? 이제 그걸 이제 허리 근육,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고, 다혈근, 장요근은 이제 허리 안쪽에서 이제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이제 이 근육들을 이야기하는데, 안쪽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요방형근이라고 허리 옆쪽에서 잡아주는 근육. 이 네 가지 근육을 보니까 운동을 안 한 그룹이랑 조깅을 한 그룹 비교를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기가 힘들더라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 근육의 크기를 크게 할 거면 이제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단거리 선수 그리고 마라톤 선수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단거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사인 볼트 굉장히 몸이 좋죠. 이제 단거리에서 신기록도 세우고 금메달도 여러 번 땄던, 굉장히 몸에 왕자도 있고 몸 자체가 근육질에 굉장히 좋은 몸. 그리고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인 분들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방이 없다 보니까 근육이 결이 많이 보이긴 한데 우사인 볼트랑 조금 다르죠. 크기 자체가. 이것만 봐도 아, 조깅이 근육량을 키워주는 운동은 아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근육 안에 보면 지근도 있고 속근도 있고 이제 단거리 운동을 했을 때는 이러한 속근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장거리 운동으로 갈수록 지근의 비율이 커짐으로 인해서 한쪽에 있는 생리적으로 이제 근육이 더 좋아진 거긴 하지만은 아무튼 근육의 크기를 키우실 분들은 이제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게 좋다. 이 논문에서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하게 됐고,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앞에서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걸어, 어떻게 뛰어 이 이야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은 이제 허리를 잘 안 쓰려고 하세요. 뭐 허리든 뭐 목이든 목허리는 뭐 굉장히 흔한 통증이니까 통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안 쓰려고 하는데 안 쓰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만성적으로 또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허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체를 움직이건 하체를 움직이건 할 때 허리가 무조건 같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허리는 필요에 따라서 걸을 수도 있어야 되고 달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인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움직임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화된 허리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좀 걷는 거라든지 뛰는 것도 한번 해 보시고 허리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뭐 유산소 운동의 장점들은 뭐 워낙 많으니까 뭐 심폐능력이 좋아지는 거, 대사능력이 좋아지는 거, 각종 성인병이라든지 다이어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 새해가 되는 이제 다음 주 새해 계획을 혹시 세우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나는 좀 달리기 운동을 통해서 내 허리 건강도 챙기고 다른 이제 뭐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바톤을 이제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예, 카톡으로도, 예, 카톡이 아니라 채팅으로도, 예,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예, 격려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이 척추 질환의 명칭이자 이 또 척추의 한 부분인 이 디스크인데 오늘 또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 많이 주셨습니다. 어, 우리 저기 마스터님들이 제가 이제 프로필을 좀 소개해 달라고 주문을 좀 드렸는데 예, 많이들 좀 수줍으신 것 같아요. 아니, 자신의 프로필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마스터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또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지를 아시면 정말 혀를 내두르실 정도의 그런 정성을 다해서 이런 준비들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런 자료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좀 접하기는 쉽지 않은 자료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료들을 또 정성껏 준비하고 또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유익하게 오늘 하루를 꽉 채워 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 채팅으로 또 남겨주신데 달리기 운동 할게요, 유산소 운동 할게요. 예,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의견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이제 12월이 불과 5일 정도 남았죠. 오늘 포함해서 5일이 남았는데 아직 23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24년을 계획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24년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23년도를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뭐 각자의 선택입니다만은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은 무한한 게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인 거고 오늘 하루를 실패하면 결국 23년도도 실패하는 겁니다.
여지껏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셨고 또 23년도에 오늘 12월 26일을 살아가고 계신지는 제가 깊이 있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2월 26일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23년도가 달라진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이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평소부터 시험을 준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시험에 임박해서 벼락치기 하듯이 시험을 치는데 또 그런 친구들이 곧잘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죠. 우리는 전자일지 후자일지 혹은 그 중간일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결정하고 오늘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3년도 어제까지는 그냥 그저 그렇게 목표와 계획은 다소 그럴싸했고 거창했지만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내가 뭔가를 하겠다로 계획하고 오늘 하루를 잘 성공하면 우리는 23년도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는 분들 채팅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남겨주십시오. 자, 337책 신규반을 우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내년 1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1월 2일 날 신청하시는 분들까지는 33일 출석 체크를 도전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1월 2일까지 꽤 많은 시간, 한 8일 정도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동참하고 싶은 분들, 이 친구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 좀 격하게 권유해 주시고 24년도 1월 2일이 지나가면 출석 체크를 그 33일 남은 분들에 대한 기수에 대한 지금 출석을 진행을 하지만 추가적인 신청은 또 언제 있을지는 지금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졌을 때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 오늘은 26일이죠. 뭐 특별한 오늘은 이슈는 없습니다. 27일에는 제주에서 창업설명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처가에 또 이 상중이라, 지금 현재는 제가 참석을 제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28일 대구는 제가, 박현주 전무님과 출격을 합니다. 대신 27일에는 저희 슬리밍고 그룹에서 가장, 이 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말 프로페셔널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이지선 전무님이 지금 현재 출격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신성교 본부장님이 또 창업 수익 구조와 실제 현장에서 필드를 뛰고 있는 관점에서 정말 예비 창업자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회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초대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업 설명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 6회째 대전까지 지난주 토요일에 정말 성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또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첫 번째 대전 창업 설명회를 잘 마쳤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좀 전하고요. 오늘은 33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라고 하는 큰 테마로 가지고 58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테마는 성공하는 자기 경영. 그래서 42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프랭클린 선생님의 부의 사고방식을 다루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메시지, 돈에 관한 7가지 잘못된 생각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테마를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예산을 짜면 인생이 시시해진다입니다. 한 외과 의사와 그의 아내가 있는데 그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바로 경제적인 여건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호전하기 위해서 금융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거야라는 태도로 예산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상담 시간 내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한번 이 외과 의사와 그의 아내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들 각자에게도 이들의 어떤 특성이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예산을 세워서 하루, 한 주, 한 달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얼마를 써야 된다. 그리고 얼마를 쓸 계획이다. 그리고 나는 얼마를 준비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산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게 되면 변수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변수를 만나도 대응할 수 있는 다음 플랜 B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예산 자체가 없어요. 예, 지금 또 이렇게 답변들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내 돈은 내가 쓰고 막 써요. 별로 안 되는 돈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프랭클린의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가장 강력한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나에게 큰 돈이 생기면 내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면 이런 두 가지 전제가 굉장히 깊이 있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쉽게 오진 않습니다. 오더라도 그 기회는 내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작은 돈을 경영하지 못하면 큰 돈은 결코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이 수많은 경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선인들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티끌이 태산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희미하죠. 어쩌면 없죠. 그래서 오늘 26일인데 23년도에 오늘부터 내가 10,000원만 아껴서 1년 동안 한번 모아보자. 하루에 10,000원씩을 우리가 아끼게 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1년이면 3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5,000원을 하게 되면 뭐 한 그 절반인 280만 원 정도가 될까? 180만 원 정도가 될까요? 180만 원. 자, 그렇게 우리가 18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생기거나 뭐 360만 원이 생기거나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뭔가 다른 선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10,000원도 그럴진데 10만 원을 아끼면 어떻게 될까? 또 한 달에 100만 원을 아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다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입니다. 내가 작은 돈을 관리하고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 돈이 여러분들께 아닐 확률이 99%예요. 기회를 못 살릴 확률이 99%입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관점과 생각, 이것은 철학에서 기인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돈을 바라보는 철학,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재정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돈을 무시하고 그냥 내 기분대로 내가 써야 되는 대로 써버리면 지금은 당장은 자극적으로 만족할지 모릅니다. 또는 내 생계 때문에 급급하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생계 때문에 돈을 써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쓰셔야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불가피하게 써야 된다면 오늘 제 얘기 뿐만 아니라 우리 프랭클린 선생님의 이 얘기를 제가 잘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셔야만 됩니다. 예산 없이 소비하는 한 그들의 경제 여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 얘기는요, 외과 의사라는 직업은 고액 연봉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의 그 고액 연봉을 어쨌든 생활비로든 같이 공유해서 그 돈을 관리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청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 여건은 호전이 되지 않았다. 나아지지 않았다.
사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호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이 병원이나 질병에서 다루는 용어잖아요. 돈을 잘 관리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병이라는 거예요. 좀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고 상처가 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런 병이 있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이 외과 의사처럼 저는 굉장히 돈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썼습니다. 후회 없이 썼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저축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없었어요. 오직 투자는 저의 사치가 투자였어요. 즉 외적인 투자. 이거를 보고 내가 이렇게 좀 있는 것처럼 보이면 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과시욕.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하는 자기만족. 근데 리미티드, 한정판 이런 명품 쓴다고 촌동네에서 저를 알아줄 것 같나요? 안 그렇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자기 연봉의 10% 정도로 그런 자기가 만족해서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리미티드다, 명품이다, 이러하면서 돈을 쓰는데 부질없습니다. 내 노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내 돈이 없어지면 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사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성합니다. 격하게 또 이렇게 공감을 메아리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사귄 인간관계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인간관계는요, 내가 성장하고 내 진심, 내 진정성, 내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같이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잘 나가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럴 때 모이는 사람들은 거품같이 내 사람이 아니다. 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벌고 썼던 돈, 내 생각이 잘못됐고 그 돈을 쓰는 내 에너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나와 친해질 수가 없던 것이죠. 많이 벌어도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외과 의사 부부도요, 저처럼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경제 병통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예산을 세우라는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었다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가지는 거는 이겁니다.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써야 될 돈이 단돈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이 돈을 쓸 때는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계획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고민으로 출발해요. 그 고민은 다음 달, 그 다음 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만 내가 오늘 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라는 것, 낭비벽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돈의 자명종식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씀씀이를 냉정하고 솔직하게 분석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해야 됩니다. 많이 번다라고 많이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산 없으면 그 돈은 줄줄 샌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을 제 주변에 많이 만나봅니다. 작년돈까지만 해도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돈을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돈이 없대요. 심지어는 우리 입는 바른 자세 150 패키지 할 돈도 없대요. 그분들이 근데 다 사업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여쭤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제발 출첵을 좀 들어보세요. 출첵에서 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사례를 들어서 하지는 합니다. 근데 강력한 이 핵심 뼈대 메시지는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성공자들에게 영향을 준 지금도 수많은 기업인들이 존경하는 프랭클린 선생님의 가장 기본적인 부의 철학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얼마 쓸 건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분석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요. 그런데 프랭클린 선생님 첫 번째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메시지, 오늘은 예산을 세워서 돈을 철저하게 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근면하게 근검절약하라고 했습니다. 근면만이 살 길이라고 했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사치품들이나 지금 현재 내가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 정리정돈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근, 중고나라를 통해서 지난 겨울, 이제 여름 동안 안 썼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목록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적고 나서 이 티셔츠 꺼내봐요.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재고 정리를 합니다. 재고 파악을 해요. 그래서 여러 옷 재고 파악을 해가지고 그 재고들을 정리해가지고 적습니다. 이거 내가 많이 몇 번 입었지? 안 입었어? 왼쪽으로 보냅니다. 이거는 이제 정리할 거예요. 왼쪽은. 근데 입었다? 3번 이상 입었네?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바지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액세서리 똑같은 거. 그 다음에 물건 똑같은 기준으로. 책 똑같은 거. IT 기기 똑같은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내서 오른쪽 거는 내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 지금도 쓰는 거. 왼쪽 거는 최근에 3개월 이상 안 쓴 거, 안 입은 거, 필요 없는 거 보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요. 가치 있는 것들은 나에게 돈을 또 줍니다. 가치 없는 것은 그냥 가치 있는 분에게 나눔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일단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수많은 성공자들이 또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가 마인드이고 두 번째 그 마인드와 거의 비등한 정도의 중요한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정리정돈이에요. 정리력이라고 하는 일본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에너지를 빼앗는 불필요한 공간의 사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은 나의 에너지를 뺏고 내가 오늘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뭘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을 못한다.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뒷심이 부족하다든지 추진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나 대부분의 IQ 70 이상만 되면요. 웬만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성공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하냐고 봤더니 일단 주변이 산만해요. 주변이 산만하다는 건 공간도 산만한데 내 정신이 산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왜 산만한가 봤더니 이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전화기를 쳐다보는데 이 스마트폰에 뭐가 들었는지 사람마다 자기가 뭔가 잘못된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를 계속 봐요. 왜? 거기서 뭔가 문제 생기지 않을까? 전화기를 계속 보는 겁니다. 대부분 요즘 분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뭐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상한 데 투자한 사람들. 근데 그걸 가지고 투자를 옳게 하면 안 봐요, 여러분들. 안 봅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애플의 창업자인데, 잠깐만요. 예, 그 우체국 등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제대로 투자를 하면, 제가 애플의 투자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애플의 주주예요. 그럼 맨날 닥달하면서 애플 보면서, 이 새끼들 일 잘하고 있니? 아우, 주가가 왜 떨어지? 이런 거 할까요? 진짜 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한 공부를 바탕으로 상호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는 기업 경영을 하는 거고 나는 자본을 댈게. 이게 올바른 투자자의 사고방식이 맞잖아요. 근데 왜 투자해놓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못 믿을 거면서. 그죠? 이 투자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도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계속 의심하고 이걸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또 이걸 가지고 계속 전전긍긍 한다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쵸? 파트너를 믿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시장에서 옳은 고객들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 그걸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경영 활동인 거고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 어떤 지원들을 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철학을 공유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슬리밍고라고 하는 기업이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창업 설명회나 이런 출첵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현혹되면 에너지를 다 뺏겨요. 그러면 옳게 남은 오늘 하루의 오프라인 시간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관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화기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거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주식 차트 보고 있어요. 주식도 그래요. 옳은 투자를 했다면 안 봐도 돼요.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되지. 뭐 단기로 트레이딩을 뭐 프로 트레이더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철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투자에 대한 철학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라는 것은 작은 돈도 없다라는 것을 관리 못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오늘 바뀌어야 돼요. 오늘부터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10%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은 11조를 하실 거고 90%를 100으로 보고 또 운용을 하겠죠. 그렇게 남은 항상 10%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라고 우리 프랭클린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10%는 1,000원이 들어왔는데 100원은 떼내라. 근데 그걸 해본 사람만이 1,000만 원도 1억도 10억도 100억도 그렇게 원칙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작은 돈을 원칙대로 못하면서 꼭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아, 내가 큰 돈 들어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10,000원짜리에서 수입이 10,000원이 생겼는데 10% 11조 하고 10%내 자신을 위해 떼어놓고 아니 50%를 떼어놓는 사람인 부자들이 실제 부자자들은요 50%에서 80%를 수입에서 떼놓습니다. 이걸 저축을 하든지 투자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100이면 100 들어오는데 100이 부족해서 20%를 더 카드론을 막 쓰든 카드를 쓰든 계속 빚의 굴레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 외과 의사 부부가 그랬어요. 계획이 없던 거죠. 휘몰아치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어찌할 바가 없는 거죠. 빨리 정신 차리고 오늘 하루 내가 돈을 어떻게 쓸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이런 것들 안 써야 돼요. 저는 신용카드 안 씁니다. 체크카드만 써요. 그리고 계획된 예산으로 체크카드에 돈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훈련한 지 7년째예요. 재정관이 바뀌고 나서 저는 지금 현재 재정관, 물질관, 그리고 인생관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은요,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타고 여행 갑니다. 호텔도 다 5성급 호텔을 다녀요. 외국 가도. 근데 거기에 쓰는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지금은 물건 사는 건 돈 되게 아깝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얼마나 이 돈 쓰는 거에 집착을 하고 있냐면 어저께 그 이어폰을 하나 샀는데 이 이어폰이 잘못 왔어요. 근데 이 이어폰이 잘못 와서 그냥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환불했습니다. 왜? 안 쓰니까. 필요 없으니까. 환불을 했어요. 원래라면 썼을 거예요. 2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환불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25,000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그렇게 아낍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정주영 회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고장난 구두로 뜯어진 구두를 똑같은 품질 좋은 구두를 늘어지게 수선해서 신고 수선해 신고 처음에요.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사치하고 명품 사고 할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궁색하게 사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될 때 돈이 쌓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경험담과 이 프랭클린 선생님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부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관리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00원부터 시작이에요. 10,000원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내 모든 계획 안에서 1,000원도 내가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이 작은 통제력이 큰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돈에 대한 다시금 환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23년 남은 시간 동안 부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같이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